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AI 요즘 AI 시대인데 AI 시대에 그냥 AI만 알면 안 된다. 클라우드를 알아야 된다. 그 클라우드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서병수 애널리스트가 나오셔서 그 얘기 잠깐 맛배기만 하다가 요거 내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내가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확실히 이거를 얘기해 주겠다. 하고 예고를 하신 내용 오늘 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AI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조금 배워보죠.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맞죠? 클라우드가 AI 시대에 더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고 AI는 AI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클라우드는 AI의 발전 버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발전 버전. 죄송합니다. AI는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AI라고 하는 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발전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AI라는 거 구동하려면 반드시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저는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서 전제를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이 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좀 뭐 꼭 그렇게 써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천천히 저는 사실 이제 요 내용들을 한 2019년에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거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접근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빅테크 기업이나 지금의 IT 산업을 보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부분을 제가 2019년부터 정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배워보죠. 한번 뭔지. 보시죠. 일단은 화면 자료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려는 내용은 딱 저 두 문장으로 연장이 된다. 아까 제가 잠깐도 얘기했지만 AI는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AI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특히 한국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클라우드적 기반이나 이해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라는 것들을 왜 오늘, 이렇게 될까요? 오늘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클라우드라는 개념과 클라우드 반대편에 있는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반대가 나는.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오프라인 뭐 이런 거 좀. 저도 이거 아닙니까?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온프레미스? 요거는 이제 업계에 많이 쓰는 용어고요. 네이버에서도 온프레미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프레미스는 그 옛날 전산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가 내 거면 온프레미스. 그렇죠. 서버가 아마존 거나 MS 거면 클라우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온프레미스 안에서는 전산실 서버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우리 옛날에 CD 카피 같은 거 가져와서 컴퓨터 설치하듯이, MS 워드, 아레아 한글. 그런 것들 하듯이. 서버에다가 이제 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온프레미스입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아마존 같은 데서 있고 우리는 이걸 빌려 쓰는 개념이죠. 빌려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온프레미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개념적으로는 한번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냐 빌려 쓰는 거냐. 빌려 쓰는 거냐. 그리고 클라우드는 다시 또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고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나만 쓸 수 있게 한정된 거를 딱 잡아요. 그래서 그 서버 공간은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서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서버를 풀로 항상 늘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빈 공간 있을 때는 항시 뭔가 딴 데이터들이 거기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클라우드라는 이 서버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필요로 한 공간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절반만 필요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 공간을 딴 사람들 하는 거를 잠깐 썼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풀로 그보다 더 많이 쓸 때는 공간을 좀 비워서 빈 공간에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 서버에
내 거 왠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서버 하나를 딱 지정을 해주고 이 서버는 제가 평상시에 반밖에 못 써도 무조건 저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고 알겠어요.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저걸 어떻게 합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친다는 게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산 자원이나 있던 게 어떤 거는 비용 효율적으로 퍼블릭을 쓰는 게 편한데 네. 어떤 거는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한테 절대 안 내죠. 예, 그런 거는 왠지 퍼블릭을 하면은 힘들다 하면은 예. 내가 전체 컴퓨팅 자원 중에서 일부 영역,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와 관련되는 데이터는 프라이빗에 놓고 나머지는 퍼블릭으로 하자라고 해서 클라우드 회사한테 이거를 쓰되 내가 사용할 땐 마치 하나의 컴퓨팅에서 쓰는 것처럼 해달라라고 알겠어요. 하면은 맞춰주는 게 어떤 건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알면 예.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예. 온프라미스에서 IT 투자를 하는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서버를 하나 산다는 거는 굉장히 서버는 비싸거든요. 예, 뭐 노트북 같은 게 아니라 서버 사람 크기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서버와 거기에 GPU, 뭐 CPU 비싼 거 넣어야 되니까 예. 하드웨어 비용이 초기에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설치하면은 누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사람 하나 뽑아야죠. 예. 24시간 인터넷 연결시키고 하려면은 거기에 뭔가 하는 공간도 따로 필요하죠. 예.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지간한 중소기업은 온프라미스로 이렇게 뭔가 서버를 큰 걸 하나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유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해킹도 많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회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거를 내 서버에다 넣으면은 거기 해킹 당하는 거에서 계속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전문가를 하나 계속 고용하거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IT 투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고정비잖아요. 한 번에 서버 투자할 때 얼마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나는 매출이 아직 발생도 안 됐는데 초기에 막대한 고정비를 투자하는 게 안 맞을 수 있고, 내가 막상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매출이 안 나왔는데도 초기 투자비는 정해져 버리니까 성과하고 연동성이 약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 입장에서 전산실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데서 전산실을 운영하는 데서 대학에서는 뭔가 애들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데 전산실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핵심과 무관하니까 여기에 큰 투자가 안 되죠. 예.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전산실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참대를 받았거든요. 예. 심지어 아웃소싱하거나 관리를 안 하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최근 새로운 지금 보안 시스템이나 보안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그런 거 꼭 필요해? 뭐 그리고 예산 전산실 예산 그거 한 번 들어가면 고정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와 적시성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보이면요,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 IT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항상 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넷플릭스 케이스 생각해 보죠. 넷플릭스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늘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잘 보는 시간이 있겠죠. 예. 예. 갑자기 이제 주말에는 이만큼 나오고 주중에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맞춰놨으면은 이런 때 같은 때는 낭비고. 예, 낭비죠. 캐펙스 이만큼. 그랬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나 뭐 오징어 게임 2 나온다. 그럼 갑자기 이게 폭정을 빡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캐파를 이렇게 맞춰놓으면 평상시 이만큼은 다 놀리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GPU나 이런 거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간 지나면 소멸되거나 같이 소각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거 마비됐다고 하면은 니네 회사 어떻게 돼? 그러면 막 다들 이렇게 하면은 업무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 분초 단위로 자신의 사용량을 계속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요 사용량에 맞춘 시간 분초 단위로 효율적으로 투자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IT를 사용하는 고객 회사예요. 예. 입장에서 보면 아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이제 빨간색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예. IT 투자가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할게요. 예.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거나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한 달 단위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비용을 일정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평상시에 많은 서버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낭비되거나 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프레미스에서는 고정비 효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분초 단위로 계속 바꾸면서 클라우드 업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썼는데 이분이 평상시 하는 일은 하루에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막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필요해서 계속 높은 인건비를 주면서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크잖아요.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를 분초 단위로 사람들을 파트타임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업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더 효율적이 되고 그게 클라우드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체 IT 비용이 변동비화가 되는 겁니다. 네. 고정비 형태가 안 되고. 예. 그건 알겠어요. 예. 근데 이런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게 AI와 무슨 관계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일이 뭐냐?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요. 수배에서 수십 배씩 늡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전산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예. 일단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럼 대다수의 기업들이나 상당수 큰 대기업이 아니면은 예. 전산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요. 예.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나 또 예.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야 그거 뭐 매달 내냐? 내는 것보단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 사자. 예, 그쵸. 그러니까 그건 판단이죠 각자. 예, 판단이 되는데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통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책 판매됐을 때 롱테일 효과라고 해서 이 롱테일이 커지잖아요. 예. 기존의 IT 인프라를 아예 사용을 안 했던 사람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1차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클라우드를 쓰면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허들이 낮아지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자가용 비행기를 사냐? 예. 그냥 일회용 비행기 티켓을 그렇죠. 끊냐 그 예, 얘기니까. 그렇죠. 예, 롱테일이 커지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가용 비행기 아니면 못 쓰던 온프라미스 시대에서 예. 야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생겼대 그러면 맞아요. 그럼 나도 비행기 타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긴 롱테일이 비용이 생기겠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많이 늘어나면 사용자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는 차 한 대가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은 그냥 내가 큰 거 쓰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거 쓰나 안 쓰나 별 차이 없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초기에 투자 비용을 크게 했어요. 근데 아까 IT 쪽에서의 CPU나 GPU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거나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지간한 대기업이 한번 세팅을 딱 한 다음에 이거 서버 다 바꿔 혹은 여기는 소프트웨어 딱 바꿔라고 하기는 부담스럽고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연간 단위 연간으로 이렇게 투자비 같은 것들을 집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IT 주기나 변화가 굉장히 빨리 되거나 했을 때 야 이거 썼다가 또 어떻게 돼 이런 식이 되면서 사실은 새로운 신규 인프라 투자를 잘 안 하거나 예전 거를 그냥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CD로 뭐 한글이라든가 MS 오피스 같은 거 사게 되면 MS 오피스나 이런 게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새 버전이 나와도 예. 안 쓰고 막 5년, 6년, 7년 계속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대기업도 한번 세팅한 다음에 뭐 굳이 그걸 써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은 계속 쓰게 되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이전보다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IT 자산이 나왔을 때 이게 효과가 뭐구나라는 걸 더 빨리 체험하고 쓸 수 있게 되고 신규로 할 때도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써봐. 아니네? 그러면 쓰지 마. 한두 달 뒤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사결정들이 빨라지면 전체적인 IT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IT 인프라의 수요가 급증하고 변동비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정규직 일자리보다 아주 작은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예. IT 인프라 업계에서 고객 입장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에 비해서 수요를 몇 배 이상 더 키워요.
그거는 실제로 미국의 사례에서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그런 IT 인프라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시죠. 1차적으로는 이전보다 IT 인프라 시장 자체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고 이전에는 이거를 했을 때 매출이 한 번 서버 설치하고 나면 그 서버 교체까지 몇 년 동안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매달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이 됐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고성능 신제품을 판매하기가 좀 더 용이해져요. 예. 그러니까 고성능 신제품을 냈을 때도 한번 써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쉬워지죠. 그러면은 그 효과를 체감하면 사람들이 커지니까 고성능 신제품을 계속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더 빨라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보다 제품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더 빨라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지는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빨라진다. 시작한다.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예전에는 CD를 팔았는데 지금은 CD를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매달 얼마씩 받는 구독 형태로 바뀌잖아요. 예. 이 구독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또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 첫째는 정품 판매율이 급증을 해요. 일단 클라우드에서는 정품밖에 팔 수 없잖아요. 클라우드를 쓴다는 거.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실마다 윈도우 오피스 정품 쓰냐 작아 쓰느냐 그 몇 판 쓰냐 돌아다니는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CD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데 이 구독형으로 바뀌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심지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직판 대리점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과 클라우드만 되면 저기 그런 것들을 하는 별도 조직이 없이도 정품 판매를 계속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냐면 교차 부가 판매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오피스를 쓰는데 윈도우 오피스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팝업이 빵 뜨면서 제가 사용자님의 지금 패턴을 봤는데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너가 인사 소프트웨어 중에 뭐 이런 거를 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은 패턴을 아니까 너 이거 쓰면 어때? 라고 팝업을 이렇게 딱 띄우면은 뭐 어차피 내가 지금 다달이 얼마 내는 거에다 조금 더 내거나 이게 필요한 거니까 맞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고 부가 판매 같은 것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장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일을 보자면 플랫폼화가 가능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기업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아까 윈도우 오피스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치죠. 예. 그러면 윈도우 오피스를 사용자가 보니까 윈도우 오피스 쓰는 분은 기업용으로 인사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윈도우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 옆에 이렇게 팝업창이 떠서 여기에 인사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몇 프로 깎아줍니다. 뭐 혹은 합니다. 혹은 웹장터를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게 하게 함으로써 이 회사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클라우드로 다달이 돈을 내야 되는데 클라우드 쓰실 때 우리 협력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의 추천을 해준다든가 여기에 맞춤형으로 된다든가 패턴형을 제공한다 하면은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전에 전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알게 되고 그것도 한번 써보니까 괜찮네? 아니면 취소하면 되고 예. 이런 식이 되면서 클라우드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플랫폼화 되죠. 플랫폼화가 된다는 거는 애플이 단순히 스마트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OS를 팔았을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혁신의 효과, 변화의 효과, 발전의 효과가 단순히 CD를 팔을 때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을 그냥 피처폰을 살 때 하고 스마트폰에서 OS나 구글 플레이를 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시장과 다른 생태계가 똑같이 클라우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 업체들한테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옛날에 서버를 만들어 파시는 분들은 각 기업들마다 서버를 사잖아요. 그럼 각 기업들마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드 회사가 서버를 주로 많이 사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클라우드 회사라는 소수의 고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싼 하드웨어를 사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해서
시간 분초 단위로 계속 돈을 버니까 예, 예. 이 투자비가 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가져야 되니까 이해돼요? 이전에는 구입하지 않는 고성능 고가의 제품들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죠. 예. 그러면 하드웨어들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다 수많은 기업들한테 유통망을 깔고 이런 게 중요해졌는데 지금은 소수의 몇몇 기업의 대량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인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피크 쳤을 때 그때 아마존이 D램을 서버용 걸 확 싸가면서 그해 실적이 폭등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D램 업황을 삼성전자가 제일 잘 알았어요. 왜냐면 그 삼성전자한테 D램을 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집계하면은 아, 이 시장이 대충 어떻게 가고 서버 시장도 대충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D램을 많이 사가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가 몰랐던 게 아마존이 갑자기 왕창 사갔는데 아마존이 걔가 사가는지를 왜 샀는지 정말 내년에도 이걸 사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가 주도권을 잡아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되면은 그런 클라우드 회사들은 시간 분초 단위로 고장 나면은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격 옛날에는 그냥 서버 이런 거 했을 때 조금 GPU 한 1년 전 거 써도 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됐다면 됐고 지금은 성능이 중요해. 고성능 반도체가 중요해. 안정적인 게 중요해. 그럼 고성능 안정적인 걸 만드는 업체들은 이전에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던 게 메인 시장이 되죠. 그리고 그 메인 시장이 되는 그거를 시간 분초 단위로 나눠서 팔아요. 그러면은 다달이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도 못 쓰는 아주 소규모 사업자들도 고성능 컴퓨팅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 고성능 이런 IT 수요 자체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마차를 직접 소유를 하던 시대에는 마차의 전체 사용량이나 물동량 자체가 적었다면 철도라든가 버스 같이 가격을 1인당 시간당 가격은 확 낮췄지만 하면서 물동량이 폭증하는 효과가 예.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IT 혁신을 바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파괴적인지 좀 옛날 사례들로 몇 개 좀 드려볼게요. 예. 넷플릭스 아무도 이제 모르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클라우드를 언제부터 썼냐? 2008년부터 썼어요. 그러면 예고 2016년에는 회사의 모든 조직을 자체 데이터를 서버를 하나도 없애고 예. 다 클라우드로 넘겼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사는 IT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달이 얼마씩 내는 것만 맞춰서 주면 되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로 확장을 한다 뭐 한다 했는데 갑자기 시즌에 특별 나오면은 폭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풀로 그거를 구비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 불만족이 생기거나 해가지고 한 달 하다가 해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영구히 해지해버리는 분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데 힘든데 얘네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해킹 걱정 필요 없죠. 그거는 AWS나 아마존이 할 일이에요. 예. 콘텐츠 생태계만 집중하면 되죠. 그러면 그 정확히 반대편에 있던 회사가 어디냐? 디즈니인 거예요. 디즈니는 왜 클라우드를 안 도입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데? 클라우드를 썼을 때 가장 큰 걱정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거가 다 클라우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 혹시 해킹되거나 혹시 뭐 하지 않을까. 특히 디즈니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잖아요. 그 우리의 영상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되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넷플릭스도 아닐까? 마찬가지인 것 그런데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왜 가능했냐? 넷플릭스 개발자 자체가 실리콘밸리 IT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실리콘밸리 IT 개발자 입장에서 클라우드가 어떤 거지에 대한 이해 수준이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08년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임원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 중에서는 외부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거나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저항감이 있거나 예. 안 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몇몇 업종은 아예 못하게 막혀져 있어요. 금융은 못 쓰게 돼 있죠.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근데 지금 미국 국방부도 클라우드를 써요. 그러면은 클라우드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그 대규모 사업자들이 막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 회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 넣는다는 게 초기 실리콘밸리 IT 사업자들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 전으로까지만 해도 대부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만 클라우드를 썼고 일반 산업계에서 쓴 거는 최소한 2015년, 16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걸 차마 쓰기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기간에 5년, 10년의 기간 동안 넷플릭스와 그거를 안 썼던 회사들의 차이는 뭐냐면 얘들은 끊김도 잘 없어.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거기는 소프트웨어나 AI 기업을 통해서 추천도 잘해. 그리고 야기들은 서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다달이 받는 비용에서 그 비용만 일부 제끼면 되는데 전산실 관리할 필요 없고 콘텐츠 생태계만 집중해야 돼. 이 갭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벌어지니까 좁히지 못하는 거죠. 네. 에어비앤비 케이스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에어비앤비가 글로벌로 메이저라는 건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글로벌 숙박을 여행을 갔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회사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에어비앤비 빼고서는 뭐 부킹닷컴이라는 거는 일부 호텔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초기에 생태계를 다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를 이용하고 많이 쓰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초기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기에 이거 했을 때 갑자기 여행 시즌이 되면 사람들의 접속이 높아져요. 그러면 끊겨요. 그럼 사람들이 짜증나서 나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뭐냐면 2009년에 AWS에다가 이걸 넘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걔네들은 고객들한테 다달이 사용료를 받으니까 항상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쌓이면서 에어비앤비는 이제 더 이상 진입 못하는 하나의 게 된 거죠. 이것도 클라우드를 과연 먼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에어비앤비 담당자, 에어비앤비 CEO도 실리콘밸리 출신의 IT 개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는 걸 이해한 거죠. 클라우드를 써야지만 그때그때 바로 된다?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안 쓰게 되면 전산실도 갖춰야 되고 최신 업그레이드나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는데 아마존에서는 그걸 계속 최신 버전으로 써요. 그리고 그거를 맞게 시간 분초 단위로 하고 쓰는 거죠. 노바티스 케이스를 드릴게요. 신약 개발 쪽인데 여기서 이제 2013년에 신약을 개발했을 때 수많은 후보 중에 신약 후보 물질을 하나 찾아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0만 개의 화학 조합물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우리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저희가요 지금 자체 한 CPU가 5만 개가 필요하고요. 4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인력도 다시 구비해야 됩니다. 젠장. 근데 AWS에 갔더니 4,232달러 9시간 만에 이거 분석 딱 해서 줬어요. 이거의 데이터를 주면은 이 데이터를 아마존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내에서 이런 최첨단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을 정밀 분석하는 데이터브릭스라든가 이런 몇몇 회사들이 여기 파트너로 있어가지고 시간 분초 단위 요 데이터만 빨리 분석하고 그 컴퓨팅 자원을 아마존 컴퓨팅 자원을 써가지고 싹 써버려서 딱 놔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런 거를 내가 전산실에 한번 구비했다가 과연 그 전산실의 최신 소프트웨어 특히 이런 분석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함부로 쓸 수도 없거든요. 사용자도 다르고. 근데 데이터브릭스는 전 세계에서 그것만 비정형 데이터만 분석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쓰거나 하는 게 어려운데 AWS 가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모더나 케이스로 가보죠. 모더나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음모론이 나오고 뭐 미국에서 뭐 그걸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얘네는 신약 개발 회사인데 설립할 때부터 실험실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 중에 신약 실험실이 없는 회사는 15년 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AWS에서 모델 프로그래밍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이나 물질, DNA 분석을 하고 생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됐기 때문에 불과 코로나가 터지고 몇 개월 만에 그 DNA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바로 신약 개발로 들어간 거죠. 샘플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데 모더나가 서버를 구비하고 이거 전무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크고 고성장하고 과점하는지 이 차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파란색이 매년 분기별로
클라우드를 그런 아웃소싱 하는데 기업들이 다달이 지출한 돈이 있잖아요. 분기당 지출하는 돈의 금액이고 YOY로 성장률입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이게 YOY로 연 평균 한 70, 80% 했다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성장률이 거의 지금 20% 중반대예요. 그리고 여기가 한 분기에 이번 분기에 840억 달러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럼 기업들이 자기 서버 안 쓰고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다달이 비용 지출하는 게 840억 달러. 우리나라 디램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시장이 매년 20에서 3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서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 바꾸는 걸 넘어서 새로운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요가 효능이 느끼는 걸 하고 이거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업들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고성장과 규모가 큰데 이 시장은 지금 1, 2, 3 세 개가 다 해먹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버라는 것들 한번 구축하면은 또 서버 구축할 때 들어가는 거를 여러 번 구입한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예. 대량 구매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크게 쓰는 사람이 단위당 단가였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는 과점화 규모의 경제가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아까 제가 플랫폼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존 AWS 사이트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 AWS 고객들한테 예.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는 이런 파트너 추천이 떠요. 어허. 그러면 이제 이런 업체들은 AWS하고 제휴하는 것만으로도 되고 그러면 이런 서비스나 이런 회사들을 일반 기업들이 몰랐다가 알게 되죠. 예. 써봐도 뭐 큰 부담 없는 게 한 달 쓰다가 아니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파트너 생태계가 아마존 AWS니까 AWS와 같이 하는 생태계가 커지는 거죠. 어허.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강자인데 여기도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도 서비스 나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겠죠. 그러면 서비스 나우는 이 플랫폼만으로도 하나의 자신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커져가고 있고 그러면 변화와 혁신이 빨라지죠. 이게 온프레미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지하의 저 어마어마한 공간에 요 한 칸이 3m, 4m대 되는 큰 컴퓨터 서버 하나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하에 그 어마어마한 거의 대강당 같은데 이 서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에 최소 이 IDC라고 하는 데서 그 정의를 내린 거는 1만 평방피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최소 5,000대 이상의 서버가 있는 공간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공간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대의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저 서버 안에 엔비디아 GPU가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서버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 저 서만 거를 하는 거를 과연 삼성전자라든가 대형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 충분히 할 수 있냐? 근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누가 하냐? 클라우드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회사들은 저 엄청난 투자비가 들지만 저것들을 그 서버들을 다 분초 단위로 나눠서 팔아버리면 단위당 가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거를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일반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도 완전히 바뀝니다. 예. 아까 이제 프레미스인데 오타가 났네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가 되고 예전에는 닫힌 세계에서 오픈 소스가 되고 예전에는 기업형이 됐다 구독형이 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변해요.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업데이트가 빨라져요. 우리 스마트폰 쓰게 되면 스마트폰 업데이트 빨라지는 거와 똑같은 일들이 기업 단에서는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성과가 조금만 더 좋으면 그거 써가지고 효율이 커지는 걸 확인되는 애들이 엄청난데 옛날에는 이런 게 2년, 3년 걸리던 게 지금은 한 달, 하루 단위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클라우드 회사나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는 자기 소프트웨어 회사 자기가 혼자 다 해먹으니까 남들 다 배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이 사티아 나델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관대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자기 것만 소프트웨어를 다 팔 수는 없잖아요.
다른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가져와야 예, 자기도 예. 이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한 편이 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니까 개방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 협력적 경쟁이 가능해지고 예. 혁신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혁신이 빨라지는 효과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태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웨이가 2016년에 얘기한 거지만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 밑에 하청이거나 적대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만 존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팔았다면 지금은 고유의 생태계를 가진 수많은 애들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연합을 구축해서 아무리 작은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팀이 되고 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것들이 가고 그러니까 파웨이도 클라우드를 하는데 파웨이도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태계 클라우드를 했다고 해서 기업 간의 협력이 높아진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제 자기가 업무에 쓰는 서버용 메인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공급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공급한 다음에 그냥 자기네들이 보안 소프트웨어나 자잘한 것들 몇 개 내가 만든 다음에 그냥 같이 묶어서 팔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안 좋은 걸 하겠죠. 그리고 다른 애들이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도 저걸 죽이든가 뭐 니네 하면 우리 걸 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되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여기 앱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면 예. 그거 쓰게 되면은 거기서 같이 쉐어를 하게 되잖아요.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SAP라든가 다른 오라클이나 이런 데 거에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를 가급적이면 우리 거 써, 뭐 낮은 거 써,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을 자기 클라우드 안에 같이 넣으면 돼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AP도 쓰고 오라클도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아마존에서 클라우드를 하는데 SAP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아마존 거 안 쓰고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클라우드가 과점화됐지만 세 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각 생태계들이 자신들이 가장 효율화되고 최적이 된 액체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고 이게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뷔페처럼 여러 개 음식을 갖다 놔야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죽었다 깨도 SAP는 꼭 우리 회사의 모든 이게 SAP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SAP는 꼭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 회사 중에 여기는 제공하는데 여긴 제공을 안 해. 그럼 여기 안 쓰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효율화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꼭 SAP나 대기업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 중에 이상한 거 중에 난 이것만 쓰는 애가 있어. 시장이 매우 작아도 예전엔 무시하면 됐는데 그런 애들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 있냐 없냐가 알겠어요. 경쟁력이 되는 이해했어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까 질문하셨던 네. 도대체 AI하고 클라우드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이거는 SK 하이닉스 뉴스룸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옛날에 AI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머신러닝 AI는 이전하고도 다른 거죠. 이때도 AI가 있었고 이때도 AI가 있었는데 머신러닝 AI가 나오면서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머신러닝 AI가 나오고 나면서부터는 이전 고점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머신러닝 AI가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GPU 쓰는 거잖아요. GPU는 무식한 노가다 단순 작업들을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컴퓨팅 자원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예. 근데 그럼 그 엄청난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일반 기업이 앉아서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에다 하게 돼서 시간 분초당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클라우드 회사들이 잘하고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분초단위를 쓰는데 머신러닝 같은 애들이 있으면 자기네들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최신 소프트웨어라든가 최신 거를 자기 클라우드에다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머신러닝을 쓰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가면은 가장 좋은 거를 값싸게 제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쓰던 한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거는 예. 내가 내 서버 사서 거기다 그냥 깔면 되니까 그쵸, 예. 그거를 쓰나 클라우드를 쓰나 그게 그건데 인공지능은 그게 뭐 한두 카피 더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따만한 놈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서버에다가 그 녀석을 설치하려면 서버보다 그게 비싸니 그렇죠. 아 이건 안 되고 저 클라우드에다 갖다 놓고 온 가족이 같이 쓰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클라우드를
그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개발하거나 뭐 추론하거나 할 때도 컴퓨팅 자원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전기도 많이 들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럼 그 개발하는 회사가 그거를 서버를 고용한다. 그러면 투자비가 미친 듯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명료하게 보여줬어요. 오픈 AI가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지분을 받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투자를 받을 때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쓰는 거예요. 오픈 AI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업체도 지금도 자기네 서버를 쓸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하게 되면 오픈 AI는 그냥 투자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에서 다달이 사용료만 해도 엄청난 비용을 써도 컴퓨팅이 안 받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도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인공지능 1차 붐, 2차 붐일 때 이게 제대로 안 갔던 이유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지원이 안 됐던 거고 사실은 이때의 AI는 머신러닝보다 논리적 로직은 훨씬 더 좋았대요. 근데 됐고 양으로 밀어붙여 라고 하는데 야 양으로 밀어붙이면 그 돈이 그 컴퓨팅 자원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클라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AI 붐이 왔던 이때 2016년 정도에 아마존이 생겼고 주요 머신러닝 기업이나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모두 다 클라우드 업체와 파트너를 맺거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으면 그걸 내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근데 언제 그걸 다 하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서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엔지니어들 가지고 AI 학습해야 되는데 그 서버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 10끼 먹게 되면 그거 언제 집에서 밥해 먹고 있냐? 맞아요. 다 사 먹으면 되지. 예. 그냥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지만 AI 머신러닝 인공지능 AI는 클라우드 위에서만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팔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를 내가 쓰게 되면 클라우드 회사인 아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데가 이미 그런 거를 쓰는 기업용 고객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팔 수 있죠. 그것도 테스트 버전으로 값싸게 팔거나 시간 분초 단위로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우드 AI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응용 분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죠? 근데 그런 것들도 아까 말한 대로 클라우드하고 이미 협업이 된 생태계 안에서 같이 가게 되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애예요. 이게 명료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 특히 머신러닝 AI가 단순히 이제 오픈 AI처럼 개발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오픈 AI 같은 게 뭐 애플이라든가 뭐 하지만 애플에 들어간 거 말고도 수많은 기업용 소프트웨어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하고 고객들을 찾고 그 사람들의 시간 분초 단위로 가격을 분배하고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지난번에 그 JP 모건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회사의 각종 데이터나 이런 거는 우리 서버 별도로 샀거나 온프레미스로 하지 말고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든 구글 클라우드를 쓰든 그걸 써라 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쭉 이 설명 들어보니 당연한 수순이고 뭐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무슨 JP 모건의 탁월한 결정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자체는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클라우드로 가자?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은행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서버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뭐예요? 이 지금 모든 전산 시스템이 자신들 서버와 각 컴퓨터에 맞게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내 창고에 내 전산실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데이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계속 클라우드에 올리고 뭐하고 보안을 맞추고 하고 하는 것들을 맞추는 게 수년간 수백억 달러를 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JP모건은 어느 정도 했다. 그 몇백억 달러씩 2019년부터 거의 7, 8년인가 6년을 했더니 예. 그나마 근접이 됐다. 그리고 그게 이사 비용이에요? 데이터 이사 비용? 이사비용도 이사비용이고요. 이제 앞으로 앱을 만들게 됐을 때 예전에는 우리 회사의 앱을 만들고 회사 서버에다 넣으면 되는데 사스 구독 형태로 지금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맞게 개발을 다시 앞으로 우리 왜냐면 계속 금융 소프트웨어들은 계속 나오고 고객돼야 되니까 그 소프트웨어들을 거기에 맞게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과 그것들을 다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생성형 AI라든가 각종 AI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막상 써보면 별로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들을 하려면 그 이전 데이터나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계속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없이 자동차를 팔아봐야 안 되는 거고 철로가 없이 철도가 안 되는 것처럼 AI를 쓴다는 거는 기본 클라우드에 기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70년대에 그 경부고속도로 깔고 했던 그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류 유통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 기업들마다 기초 인프라망이 클라우드 안에서만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만 아까 AI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개발한 AI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I와 클라우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거의 모든 회사나 클라우드와 관련되는 사업의 중심에는 AI를 개발하거나 AI를 사업의 핵심에는 다 클라우드 회사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를 AI를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게 네이버인데 예. 네이버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통신회사나 KT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는 클라우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이제 인터넷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쵸? 것처럼. 예. 인터넷 그냥 통신망이 없이는 안 이제는 되는 그냥 거. 시대가 바뀐 거군요. 그건 내가 사다가 전산실에 사다가 그걸 언제 그걸 다 그쵸. 하니. 그리고 그냥 여기서 다 사다 써. 하나만 쓰게 되면 이게 옛날에는 그냥 소프트웨어 몇 개 업체 플랫폼 업체만 됐는데 예. 지금은 뭐 팔란티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유통에서의 아마존이라든가 우리의 오프라인 영역들이 AI가 다 지금 침범을 해서 심지어 팔란티어가 로키드 마틴 시총을 넘어섰고 예. 스페이스X가 지금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보다 더 우주 산업을 잘하잖아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도 클라우드라든가 그거와 관련된 AI가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 안 되면 예. 왜 로키드 마틴이 스페이스X한테 지고 왜 GM과 포드가 자율주행을 왜 테슬라한테 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고민이고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AI 회사들은 그냥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사다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그건 그게 서버의 경쟁력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생태계라는 말을 드렸는데 네. 생태계가 중요한 겁니다. 클라우드 생태계와 같이 갈 수 있는 AI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그 AI를 그 비싼 AI를 쓰고 뭐하고 거기에 비용들을 하는 게 그 연합 생태계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업 하나 따로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오픈AI가 예를 들어서 서버만 그냥 비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 클라우드 생태계를 사용하지 않고 서버 비용만 딱 받는다. 그래서 오픈AI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기업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고 클라우드에서 뭘 써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다 컨설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클라우드를 안 쓰고 서버를 사서 거기다 다 저장해야지.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가요?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요. 우리가 옷을 수공예 장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옷 살 때 거의 80, 90%는 기성품을 대량 사니까. 기성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버가 존재하고요. 예. 서버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중세 길드 같은 형태나 수작업 장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제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대량 생산 시스템이 되면서 자기들이 수공업의 장인들한테 옷을 사는 케이스가 급감을 하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그런 느낌이다. 서버 같은 형태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할 때 수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 우리가 수제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의미 없는 비중을 졌고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대량 양산된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하나만 겁니다. 더 여쭤볼게요. 예. 클라우드의 가격이 아직도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어요. 클라우드를 쓰는 게 서버를 내가 사는 것보다 결코 엄청 싼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꽤 비싸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실제 실제 서버를 운영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꽤 생각보다 점점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정말 그거랑 충분히 비교가 됐는지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변화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체 서버를 하게 되면 대응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자체 서버를 하고 OTT 서비스 했을 때 그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했을 때 에러가 난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장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와 속도에 대한 대응의 시간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데 클라우드에서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거를 자체 서버를 하게 됐을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속도의 차이가 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죠. 그리고 퀄러티도 내가 직접 서버를 비싼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다 쓰는 것보다 거기에서 사는 차이가 큰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가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클라우드가 좀 더 보편화되면 그 지금까지는 이런 IT 서비스를 안 하던 업체가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되고요. 실제로 안 쓰던 영역도 새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는요. 기존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IT를 쓸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시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쓰는 IT가 되고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추가로 애드가 되고 예. 자동차가 이제 핸드폰처럼 앱을 다운받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쫙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VR, AR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 여기 나오려면 데이터가 막대한 양으로 우리가 눈에서 체감할 정도면 엄청나게 가상현실로 했거나 우리 그 하게 됐을 때 그 체감하려면은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그 많은 양들을 서버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이제 미국에서는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자율주행을 하거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무인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걔네 다 클라우드 없이 자체 서버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금 전쟁이 터지면은 드론으로 공격한다는데 드론은 AI에서 제어되고 인공위성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클라우드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다 클라우드 업체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옛날에 피처폰 쓰면 되지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왜 필요해? 인터넷에서 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과 똑같은 얘기가 클라우드 없이 그냥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는 그게 다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하다못해 여기 있어도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실시간으로 맞춤형으로 계속 쏟아져 나온 세상이 상식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서버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제 그거는 이미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알아요. 그러니까 JP 모건도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고 GM 포드도 당연히 알고 있고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도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제 궁금함은 그럴 경우에 서버의 수요,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나 CPU의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니요, 폭증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체 서버에선 줄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클라우드에선 늘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예. 굉장히 이 서버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너도 열 때, 너도 열 때, 너도 열 때, 너도 열 때 해서 10개 업체가 총 100대의 서버를 쓰던 맞습니다. 걸 야, 니들 뭐하러 각자 사서 그래? 내가 그냥 달랑 20대만 사다가 니네 10명, 10개 예. 회사 다 서비스할 수 있어. 맞습니다. 얘가 안 쓸 때 네가 쓰고 뭐 이러면 되잖아. 돌려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게 클라우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나 이
그 하드웨어 수요는 줄어드는데 그게 숫자 책상에서 보는 거고요. 지난 10년, 20년간 전체 서버량과 GPU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까 만들어 클라우드에서는 단위당 가격을 확 낮춰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IT 인프라의 수요가 더 폭증을 한 겁니다. 새로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차를 하나 하려면은 차 한 대 사는 수억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몇천 원만 쓰면 되는 기차나 버스를 타면 야, 너 그 수억짜리 하던 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라고 하는데 폭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게 지난 10년간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까 서비스나우나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폭등하고 예. IT 수요가 폭증한 게 이미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정도로 데이터가 폭증하고 많이 쓰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이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자율주행 같은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공장 내 AI 사용도 아직 시작도 안 됐고. 근데 그것은 저기서 우리 채팅창에서 지지님이 그거는 기왕 안 그래도 생기려고 하던 수요였지. 클라우드가 생겨서 야 내가 자율주행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서버 사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였는데 클라우드 있으니까 한번 내가 자율주행 해보자. 그렇게 클라우드 덕분에 새로 생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에요. 그럼 아까 그런 새로운 서비스 빼고요. 기업에서 전산실을 제대로 구비하는 수요가 얼마나 됐을까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저희 삼프로 TV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어마어마한 서버와 그 서버 관리 인력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동안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야 이게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일종의 서버 공유 서비스가 이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온프레미스 공유. 예, 근데 온프레미스 공유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낮고 효율적인 클라우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전체 시장을 더 키웠다는 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 10년, 20년간 나왔던 결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기업들이 단위당 기업들이 쓰는 클라우드 전체 사용량이 그냥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100배, 1000배, 10,000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화로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 서비스의 양이 폭증합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앞에 잠깐 요거 보여드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아까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분기당 지금 수백억 달러 시장이에요. 분기당 3천억 달러 시장이면 적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20% 넘게요. 지금 근데 이게 성장률이 좀 꺾여가지고 우리 대충 이때 됐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근데 분기당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운 시장이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시장은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서버를 클라우드를 쓴 지가 얼마가 됐고 AWS가 2006년인가부터 첫 사업을 했고 미국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고 하는데 왜 벌었을까 했을 때 대량 양산으로 가격을 미친 듯이 떨어뜨리면 수요는 그보다 더 폭증한다라는 게 특히 IT 업계와 IT 인프라 시장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격이 싸냐. 그리고 이제 아까 가격도 거예요. 가격이지만요. 유동성과 성과 효율성이 매우 좋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회사들은 한 달 단위로 최신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일반 기업이 아무리 그거를 전산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클라우드 회사들은 계속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은 그거 파악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중요한 인프라네요.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나 통신망처럼요. AI 시대에는 그냥 클라우드가 기초 인프라예요. 근데 전 세계로 서비스하니까 그냥 사다 쓰면 되겠네. 사다 쓰면 되겠어. 뭐 그것 관련돼서 또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클라우드.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하에 AI 등 IT 산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다. 뭐 아니, 이런 그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입증된 결과. 입증된 결과다. 예. 그러면 AI 회사가 더 잘 될까요? 클라우드 회사는 앞으로 계속 잘 된다. 앞으로 클라우드 회사는 구글이며 아마존이며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서 근데 약간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클라우드 안에서도 어떤 AI를 먼저 채택하는 회사나 이런 회사가 클라우드 회사에서 지금까지는 과점화됐지만 다크호스가 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테슬라가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있는 그 자율주행을 얘들이 다 선도해 버린다. 예. 그래서 자기 서버를 넘어서서 이거를 하게 되면 자체 수요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클라우드 시장의 새로운 맹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 발전된 AI라든가 새로운 IT 분야에서 혁신과 그리고 그걸 필요한 하드웨어 기반까지 다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세 개 회사를 했지만 애플이라든가 메타도 자체 서비스를 위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예. 이걸 지금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외부 클라우드 걸 일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애플이 나 메타가 예를 들어 메타가 메타버스 세계가 엄청나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서버 투자를 직접 하고 이거를 아예 클라우드 사업까지 확장하겠다. 이러면은 클라우드 시장의 패권이 바뀔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새로운 IT 서비스에서 바뀔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클라우드가 없이 새로운 AI 서비스나 새로운 IT 서비스는 나올 수 없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 클라우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궁금함이 남는 건 우리 집집마다 냉장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동네 편의점이 대형 냉장고를 갖다 놓고 예. 언제든지 필요한 거는 다 집으로 배달도 해드리고 합니다라고 하면 야 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편의점에서 전화로 사. 부르든가 하면 바로 오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를 뭐하러 갖고 있니? 예. 그래서 야 다 냉장고 하지 말고 편의점에 회원 가입해서 한 달에 뭐 4만 원씩 내고 5만 원씩 내고 냉장고를 쓰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뭐 바로바로 편의점에 있는 게 다 우리 냉장고고 뭐 이런 게 바로 그건데.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 만들어 파는 회사, 삼성전자, LG전자, 뭐 위니아 이런 데는 이게 호재야, 악재야?라는 생각을 아까 제가 사실은 여기 아까 클라우드 시장만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정확한 거는 저 시장 말고 온프레미스 서버 시장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장 데이터는 한 1, 2년 전 데이터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거기는 거의 정체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은 당연히. 그냥 한 10년간 1, 2% 정도의 시장 정체를 가고 클라우드 시장이 기본적으로 20에서 30%씩 YOY 성장하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아까 그런 온프레미스 시장이 제가 제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공예 장인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중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당연히 집집마다 냉장고 안 쓰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냉장고 장사하는 디램 업체가 국가 기반 산업이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는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도 만들죠. HBM도 그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것도 아마존에 들어가는 대규모 디램을 공급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그게 납품이 계속 안 됐던 이유가 디램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존이요 디램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해서 디램을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디램을 확 안 쌌어요. 안 사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술적 변화에서는 좀 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HBM 같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들을 디램 업체들은 계속 해야죠. 예스. 예. 알겠습니다. 야, 자동 채널리스트님 표정이 너무 자신감 있기 때문에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서명수 애널리스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